자, 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재벌이 된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유흥업소가 텔레비전에 놀러 들어오라고 광고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극장 식당 물랑루즈. 이제 2주일 물랑루즈에서 뭔가 보여드립니다. 있니? 차에 붙어있는 이런 거 말고 TV, 신문 이런 데다가. 자, 1991년 10월에 신기한 기사가 뜨죠.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자수성가한 나산그룹의 안병균 회장입니다. 전통의 재벌들을 제치고요. 과거에 맨주먹으로 상경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한 인물이 제일 높은 연소득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지난해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유흥업소 출신의 어떤 사람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누구냐? 재벌 2, 3세는 물론 아니었고요. 학력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구두 닦기, 미장공, 짜장면 배달, 중국집, 그리고 마침내는 유흥업소로 큰 돈을 만지기 시작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은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로 거부가 되고 의류사업마저 성공해서 감히 재벌이라 칭할 정도의 반열에 오르고 강남에 백화점 차리고 프로농구단 차리고 방송국 같은 사업에도 손을 댔으니까요. 하지만 절정의 순간에 그렇게 이뤘던 많은 것들이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자, 이번 주제는요, 신기루와 같았던 신화의 몰락 나산그룹입니다. 자, 2002년 과거 한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가요, 죽음을 몇 달 앞두고 신문에 연재했던 회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81년 어느 날 아침 돗자리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한 사내가 그의 아내와 함께 찾아와 다짜고짜 내게 큰절을 했다. 그리고는 통사정을 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맨몸으로 상경해서 고생하다가 웨이터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희 업소에 출연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런데도 그는 일주일 내내 찾아왔다. 결국 그의 집념에 감복하고 말았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당대 최고의 연예인을 무작정 찾아가서 매달렸다는, 당시 33살의 안병균, 훗날 나산그룹의 회장이 되는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인에 따르면 안병균 회장은요, 지방의 명문중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중퇴를 하고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1960년대 중반에 무작정 상경해서 공사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중국집을 차리고 박리다매가 모토였다고 해요. 또 돈을 모아서 서울 명동에다가 일식집을 열고, 근데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꽤 큰 일식집이었더라고요. 한 430제곱미터, 130평 정도. 그리고 이 일식집이 있었던 빌딩이요, 근처에 당시에 증권거래소가 있었어요. 증권회사들, 관련 협회 등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다 식당을 낸 거니까 상당히 잘 됐겠죠. 맨주먹으로 상경해서 20대 중반에 상당히 물질적으로 성공한 거였겠죠. 자, 그런데 이 식당에 불이 납니다. 종업원들이 숨지고 안병균 사장도 불을 피해서 뛰어내려서 크게 다치죠.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상당히 잃었을 거고요. 20대 중반에 이 젊은 사장의 행적을 알려주는 기사는 이 화재 소식으로 끝이 날 것만 같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몇 년 흘러서 다시 이 사람의 행적이 매체에 나타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슨 선택을 했느냐, 서울 도심에 있었던 극장식당이라고 불리던 유흥업소들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무대가 크게 있고 거기에 나와서 공연을 하면 그 뒤에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 업소였던 거예요. 아마 이주일 씨에게 했던 말이 사실이었다면요, 일식집 화재로 재산을 잃고 나서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웨이터로 일을 하다가 그쪽 일이 손에 있고 또 인맥도 생기면서 업소의 지분을 일부 인수했거나 하는 식이었겠죠. 자, 그런데 1981년 당시 이주일 씨가 섭외에 응했던 조건이 출연료가 있었어요. 출연료 얼마였을까? 자, 매월 출연료가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1년치,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을 미리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1981년 당시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강남권에요, 평당 50만 원이 안 되는 곳도 있었고 100만 원 정도면 제일 비싼 수준이었으니까 매달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고 그걸 선금으로 1년치를 준 거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돈이었겠죠. 엄청난 돈을 마련해야 했을 텐데 안병균 사장이 그 돈을 구해서요, 당대 최고의 연예인을 자기네 업소 무대에 세웁니다. 그 돈을 마련하고 지는 이자 부담만 해도 엄청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건데, 이때 안 사장은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행보를 보이죠. 당시 안병균 사장의 업소는요, 유흥업소잖아요. 근데 TV와 주요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광고도 아니고 크게 당대 최고의 스타가 출연한다고 하지. 게다가 신문에다가 크게 광고를 내지. TV 채널도 당시에 2개밖에 없을 때잖아요. 시청률 기본이 몇십 %인데 거기에 CF가 나오지. 섭외 비용에다가 당대 최고의 매체들에다가 광고비까지 내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이 광고를 보고 탑스타를 보려는 인파가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광고의 파장이 엄청났죠. 초저녁
저녁부터 시작해서 손님이 꽉꽉 들어차면서 불과 1년도 안 돼서요, 안 사장은 이주일 씨에게 줬던 출연료 이상을 뽑아낼 만큼 큰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리고 극장 식당 형태의 유흥업소를 더 늘려가고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뿐만 아니라요, 가왕까지 섭외하는 초호화 출연진을 갖춰가지고 여세를 이어가고. 극장 식당 블랑 루즈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기세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안병균 사장은 훗날 의류업을 할 때도 그랬지만 아마 이때부터 스타 그리고 광고, 홍보의 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흥업소가 잘 될 때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이 돈이 생길 때마다 노른자 위에 있는 땅을 사들였다고 하죠. 아무리 작은 땅이라고 해도 제일 좋은 입지만 노려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의류 판매였어요. 왜 안병균 사장이 1980년대 초반에 도심에다가 의류 판매장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는 없었던 시장과 백화점이 혼합된 지금의 아울렛과 같은 형태랄까, 유명 메이커의 재고 의류를 싸게 떼와가지고 큰 매장에다가 진열해 놓고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파는 거죠. 처음 중국집을 열었을 때처럼 박리다매를 한다. 역시 이때도 광고에다가 엄청난 힘을 들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소한 형태니까 손님이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광고비를 막 쏟아부었는데 그래도 안 오니까 보름을 딱 정해가지고 광고비를 10배 늘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또 손님이 일단 들어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다가회 같은 것도 열고 작은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 시절에 아울렛처럼 옷을 팔던 회사 이름을요, 자신의 고향 이름으로 바꿉니다. 나산. 전남 한평에 있는 나산.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여성복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선요, 옷을 사다가, 그러니까 떼다 파는 게 아니라 80년대 중반을 앞두고 아예 자신이 직접 여성복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나산 실업이 직접 옷을 만들고 브랜드를 붙여 팔았던 여성복이요, 바로 훗날 단일 여성복 브랜드로서는 국내 최초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되는 조이너스였어요. 지금도 있죠. 이때도 안병균 사장이 뭘 했을까요? 광고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요. 아까 뭐라 그랬죠? 톱스타 그리고 최고의 매체에다가 광고를 한다. 아마 30대 중반 이상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TV 옛날에 틀면 조이너스 광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어디선가 느낀 것 같은 꿈에선가. 시작이 다른 여자, 늘 자신 있게 사는 여자죠. 저요? 그리고 조이너스에 이어서 역시 훗날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되는 브랜드가 되는 꼼빠니아. 도시의 사랑은 무엇일까? 푸른 여름의 유혹, 나의 사랑, 나의 패션. 또 여성복에 이어서 캐주얼 의류로 무대를 확장한 메이폴. 메이폴 광고도 엄청 유명했죠. 뭐 TV, 라디오 틀면 계속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나죠. 언제까지나 메이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 입을수록 편한 옷 메이폴. 언제까지나 메이플. 또 신사복 브랜드 트루젠, 이병헌 씨 등등이 광고 모델을 했었고요. 살아가는 전략을 아는 남자, 트루젠. 옷차림도 전략입니다. 역시 최고의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거죠. 그렇게 나산 실업의 의류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요, 안병균 사장은 회장으로 불리게 되고 차차 다시 기사에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번엔 어떤 기사들이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100명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자수성가한 나산그룹의 안병균 회장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식당을 화제로 잃게 된 20대 중반의 청년이 40을 앞두고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랭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89년 안병균 회장은요, 마지막 유흥업소를 정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안병균 회장에게서 이 업소를 인수한 사람은요, 8년 전에 안병균 회장이 큰 절을 올렸던 탑스타, 안 회장에게 큰 절을 받았던 이주일 씨였죠. 서울의 밤은 극장식당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저 이주일은 극장식당 홀리데이인 서울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극장식당 홀리데이인 서울 꼭 오시는 걸로 확실히 결정 지으시죠. 네? 그렇게 안병균과 나사는요, 의류, 광고, 골프장 등의 사업을 하고요. 특히 90년대 들어서는요, 왜 과거에 유흥업소로 돈을 벌었던 시절부터 땅을 사모았다고 했잖아요. 강남 테헤란로 인근에 오피스텔을 짓고 성공적으로 분양하면서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 접속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한석규 씨 집이 있어. 그것도 나산에서 지었던 거죠. 뭐 이름이 BC860인가?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 젊은 신혼부부들 혹은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들어 보겠다. 그 컨셉을 잘 잡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재벌들을 제치고 연소득 국내 랭킹 1위까지 기록하게 되고요. 또 흥미로운 건 이때까지만 해도 안병균 회장이요, 사업을 하면서 남의 돈을 잘 안 빌려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연소득 랭킹 1위를 기록했던 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까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안병균의 나산그룹은요, 그동안 성공해온 사업들의 특징을 모은 신사업 진출에 힘을 쏟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성공했던 사업들의 특징을 모은 게 그 신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겠죠.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판매하고 부동산을 개발하고 임대하는, 바로 백화점이었어요. 자, 1994년에 영동백화점을 인수해서 서울 강남에다가 나산백화점을 연 걸 시작으로요, 광명, 광주, 수서 등지로 백화점 확장 계획을 세우죠. 실제 공사도 시작하고요. 또 백화점뿐만 아니라 금융업, 또 지역 방송사 경영에도 손을 댔고요. 프로농구단까지 창단했어요. 나산 플라망스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안 회장은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65세가 되면 일선에서 물러날 계획이다. 그리고 그때 건전한 기업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하지만 이 백화점 사업 진출은 이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금융권 자금을 잘 쓰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부지 마련부터 해서 인력 확보 등등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백화점 사업에 진출하면서 나사는 초반부터 자금난을 겪었죠. 의류 제조 판매와 백화점 유통은 스케일이 다른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왜 롯데나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기존의 강자들뿐만 아니라 상품같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도 해볼 만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백화점업의 본질은 임대업이라는 컨셉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백화점업이 임대업이라고 하냐면, 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백화점을 지으면 이게 유통 판매업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업체들을 입점시켜서 그 업체들한테 수수료,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일단 백화점이 돌아가고 업체들이 입점하면 결국 빌린 돈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구상을 했는지 초반의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듯 중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단기 차입금까지 나산이 많이 당겨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죠.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나사는 버틸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다 업체들이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확장했던 사업에 들어갔던 막대한 차입금을 막기에는 의류업이 버티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붕괴 직전까지 매출 1조 3천억 원까지 올렸던 나사는요, IMF 외환위기 발생 이후 3개월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산그룹이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동산 투자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사업 진출 실패로 나사는 본진이었던 의류 사업까지 잃게 됐어요. 왜 부자 망해도 3대 간다는 말처럼 안병균 회장 일가는 호텔, 골프장 등등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이너스 같이 나산이 만든 브랜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요, 나산이라는 그룹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나산이라는 이름도 맨주먹으로 상경해서 큰 기업을 일궜다는 성공 스토리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제는 잊혀졌죠. 만약에 나산이 의류업 또 부동산 개발이라는 과거 잘하고 있던 본진을 지켜내면서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창업자의 말처럼 본인이 은퇴했을 때 건전한 기업인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화재로 많은 것을 잃는 불행으로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났던 청년이 1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세간의 이름을 떨치고, 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었다는 행운으로 여러 매체에 기사가 난 지 10년도 안 돼서 그룹 해체를 맞았다는 사실은요, 지금도 많은 이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